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의 경제를 절단냈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없애버리고 또 얼마 있으면 문정부 5년 동안 절대로 전기료 인상하지 않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큰소리 쳤습니다마는 올해 반드시 전기료 인상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잘 운영되고 있는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면서 대대적으로 국가 파괴 행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철거는 우리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모든 의원과 당원들이 나서서 이것을 적극 막아야 하겠습니다. 공주시민 여러분과 또 우리 정진석 우리 자유한국당 4대강보 해체 대책특별위원장이 앞장서시면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2015년 한 3년 반 전에 새누리당 대표였을 때에 42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부 지역에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충남의 예당 저수지와 보령댐을 가보니까 가뭄으로 거의 맨바닥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4대강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민주당이 금강에 있는 댐과 보 간에 도수로 연결을 못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4대강 보에 가득히 고여있는 물을 가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걸 방해했습니다. 그때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심해서 백제보와 보령댐 그리고 공주보와 예당 저수지의 도수로 공사를 통해서 농민들이 가뭄의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안희정 전 지사까지 민주당 입장과 달리 찬성하고 나설 정도였음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4대강의 수자원 확보와 활용은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고 4대강과 지류와 지천을 연결하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보 해체와 개방으로 가장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농민들이고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농민들에게 보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 해체로 강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와 주변 지천의 수위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의 16개 보 중에서 13개를 개방한 뒤로 거의 모든 보 주변의 농민들이 지하수 고갈로 농사짓기에 큰 고통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보의 여론조사 결과 유지 의견이 해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생존에 문제가 걸린 농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엉터리, 이것도 제대로 된 환경론자가 아닌 엉터리 환경론자와 외지인, 이 순대모만 전문으로 하는 시위꾼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탁상 공론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고 과연 대통령과 환경부 관계자들이 향후 발생할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4대강보 해체는 정책이 아니라 우파 정부의 치적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들만의 적폐청산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선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을 엄중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엉터리 정책을 밀어붙이고 또 국민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피해를 줄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저항운동입니다. 4.19가 그랬고 5.18이 그랬고 6월 항쟁이 그랬습니다. 이 문정부가 하도 지금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만은 이 4대강보 해체는 정말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가 저항운동으로 이것을 맞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분야의
공적인 인정을 받은 전문가 그리고 학자들의 보조를 받아서 국정을 펼쳐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볼 때 사이비 학자, 또 이념에 치우친 엉터리 전문가들, 또 뭐 이 환경 이런 운동을 뭐 직업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조언을 근거 억조로 여기면서 우리나라 국가 100년 대계를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지류지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자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뭐 부정적인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해가지고 이게 중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큰 태풍과 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이걸 항구적인 해결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보고한 것이 예산이 44조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 이 사업이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싶었지만 포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또 큰 태풍과 홍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풍가 왔다면 몇 조 원 피해가 가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200명, 300명씩 사망을 합니다. 우리 그걸 다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똑같이 국토부 관계자에게 해결책을 내놔라 했더니 그때는 무려 80조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토목의 전문적인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4조 82조 들어간다는 사업을 3년 만에 그것도 태풍과 홍수가 있을 때에 흐르는 강물을 막아가지고 이 4대강 사업을 완성한 겁니다. 이 이후로 여러분 태풍 홍수 피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이 사업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서 우리나라가 온통 이렇게 이것 때문에 국민 분열을 갖고 일으키는 여기 선도에 서 있는 대통령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항운동 벌려야 됩니다. 공주 시민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김영철이 올 때도 통일로 가서 들어놓아가지고 오는 걸 음악한 적이 있는데 이제 공주보 철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 지휘하에 우리 모두 가가지고 공주배가 들어놓아가지고 막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